이번 영상에서는 인덕터를 가진 회로를 다룰 때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자, 인덕터의 이제 원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820년 에르스테드는 이와 같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은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기장이 걸린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 이제 1831년 여기 이제 파라데이가 이렇게 자기장이 걸리는 데다가 도선을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유도 기전력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해서 인덕터의 기본 원리는 이거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인덕터의 구조하고 원리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 마그네틱 코어라고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이 이제 회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코어가 하나 있고 거기 이제 코어는 이제 면적이 A이고 길이가 L인 그런 것들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놨어요. 코일을 N턴만큼 이렇게 감은 데다가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이제 전압이 유기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인덕터의 구조이고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전자기유도에 근간을 하고 있고요. 인덕터의 동작 원리는 패러데이 전자기유도 법칙과 렌즈의 법칙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고 전류가 흐를 때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암페어의 오른나사의 법칙에 따르고 있고 전류 변화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유도 기전력은 전류가 변한다는 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변하고 이에 따라서 반대 방향의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기존 전류의 변화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이제 전자기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전자기학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회로를 이제 푸는 것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인덕터의 전압 전류의 관계식을 가지고 이제 회로를 풀게 됩니다. 그때 인덕턴스하고 이제 단위를 보게 되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코일이 전류 변화에 대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전류가 이제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인덕턴스가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그 인덕턴스 값이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 하는 값을 인덕턴스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갖고 있고요. 그때 인덕턴스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 L이라고 하는 인덕턴스 값은 여기 이제 구조에서 보게 되면 L분의 L이라고 하는 게 길이잖아요. 길이이고 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질 여기 마그네틱 코어의 투자율 값을 갖고 있고 n이라고 하는 값은 이제 감은 수예요. n 제곱 그리고 단면적 a에 비례하는 이런 값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저항이라든가 커패시터도 이런 수식들이 있죠. 공식들이 있죠. 인덕터 값은 이런 공식에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은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전류 IT하고의 관계는 L, D, IT, DT. 그러니까 전류를 미분한 값에 비례해서 전압값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 회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를 가지고 회로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인덕터의 구조 및 원리에 의해서 생긴 인덕터를 가진 회로를 푸는 데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필요해요. 여기 이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코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류 전압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덕터를 L1이라고 했고 거기에 전류 흘러 들어가는 값을 I1 그리고 이제 거기 인덕터에 걸려 있는 전압을 V1이라고 했을 때 I1하고 V1은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면 전류 전압 관계가 V1은 L1, DI1, DT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기면 지금 L1이라고 하는 인덕터가 있고 거기에 전압값이 있는데 지금 I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하고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전압의 극성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전압과 전류로 주어지는 관계 수식이 이와 같이 변하겠죠. V1이라고 하는 게 위에 있는 수식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는 마이너스 L1, DI1, DT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갖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로를 해석할 때 전류의 방향과 전압의 극성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전류와 전압의 소식으로부터 우리가 회로를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얘기냐면 if V1이 무한대보다 작다고 한다면 I1은 cannot jump in zero time. 이거는 뭐 V1이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보다 작다면 V1이 뭐냐면 L1에 걸려 있는 전압이 무한대보다 작다고 한다면 I1이라고 하는 값, 이게 V1이 무한대 같으면 I1이라고 하는 게 점프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점프를 할 수가 없다. 언제?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짧은 시간에 점프를 못하기 때문에 연속 I1이라고 하는 값은 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I1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값이라면, 콘스탄트한 값이라고 한다면 V1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다. I1이 여기 뭐 DI1, DT 이렇게 미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I1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V1이라고 하는 게 제로 값을 0이라고 하는 값이다. V1이 제로라고 하는 값은 여기 L1에 걸려 있는 전압이 0이니까 이게 쇼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L1이라고 하는 인덕터는 쇼트가 되어 있다, 단락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식으로부터 V1 equal L1 DI1 DT로부터 I라고 하는 전류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거 양면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값은 L1분의 1의 V1 DT. 그래서 전류 전압의 관계 소식들이 미분과 적분의 형태로 이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 저장소잖아요. 그럼 에너지 저장소자라고 하는 것은 초기 조건으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커패시터를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기를 이와 같이 커패시터에 이게 Q라고 하는 만큼의 충전을 시키게 되면 V0만큼 이렇게 전위가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거를 초기 조건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덕터에서는 L1이라고 하는 인덕터에다가 I0라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걸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덕터 회로의 기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제의 첫 번째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번 보죠. 이 뭐 회로에 보게 되면 인덕터 L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L1이라고 하는 인덕터에 전류 I1이 흘러 들어가고 거기에 의해서 전압 V1,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류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여기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뭐 t 이퀄 제로까지는 0인 값을 갖고 있다가 제로부터 이렇게 램프로 올라가는 기울기 알파 t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뭐 전류가 변화하면 전압이 유기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전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을 한번 구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전류와 전압의 관계 소식이 V1 equal L1 DI1 DT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로까지는 0 일정한 값이다가 제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제로까지는 우리는 뭐 이거 미분하면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뭐 이제 제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는 I1이라고 하는 게 알파 t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I1에다가 알파 t를 갖다 대입을 하면 L1 d 알파 t dt 이렇게 돼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L1 알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전압값을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뭐 가로축에 t 쓰고 V1이라고 하는 값을 그리면 뭐 제로까지 0까지는 일정한 값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가 여기 0부터 이렇게 그 램프로 올라가니 알파 t만큼 기울기를 갖고 올라가니까 지금 그때 해당되는 전압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L1 알파 일정한 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값을 갖고 있다. 스텝으로 튀는 값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크기는 L1 알파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앞에서 전류 전압의 관계 수식으로부터 전류 전압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보게 되면 비슷한데 L1이라고 하는 인덕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전류 I1이라고 하는 전류원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전압을 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I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뭐냐면 뭐 이 t가 제로일 때까지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가 t1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t1부터 t2까지는 이렇게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가 t2부터 t3까지는 이렇게 내려오는 값을 갖고 있고, t3가 지나면 일정한 값을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그때 여기 T1까지 올라가는 기울기를 알파라고 하고, T2에서 T3까지 내려오는 거를 기울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해당되는 값을 전압으로 구한다고 한다면 V1 equal L1 DI1 DT 이렇게 하니까 우리 막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구간을 물론 나눠야 되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T가 이제 제로까지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값을 t에다가 이렇게 그릴 때 뭐 t equal 제로까지 0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미분하게 되면 0이니까 그때는 0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로에서 t1까지 간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알파 t만큼이 되겠죠. 알파 t만큼이 되는 것은 앞에서 예제를 생각했듯이 미분하게 되면 알파 L1 값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일정한 값, 요게 이제 알파 L1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T1에서 T2 구간까지는 얘가 일정한 값이니까 일정한 값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 I1에 갖다 놓고 일정한 값이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값도 이렇게 0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T2에서 T3까지 간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이제 베타만큼으로 되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베타 T 하게 되면 뭐 우리 미분하면 이제 L1 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밑으로 값을 갖고 있고, T가 T3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0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0 갖다 집어넣어요. 0. 그래서 이와 같은 전압을 그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때 물론 크기는 여기에 이제 T1, T2, T3 이렇게 하고 크기는 알파 L1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베타 L1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덕터가 있을 때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 이런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 전류의 전압의 관계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예제는 보니까 여기 그 인덕터 L1을 갖다 놓고 이제 전화번을 걸었어요. 그 전화번에 의해서 IIN 전류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여기 그 시간에 따라서 전압 Vin 들어가는 전압이 이와 같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것은 0까지는 0으로 이렇게 있다가 T1 시간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리고 이제 T1이 지나면 일정한 값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겁니다. 이때 올라갈 때 기울기를 알파라고 하는 기울기를 갖고 있어서 알파 T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입력 전압으로부터 생기는 전류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IIN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 이런 데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죠. 시간축에 따라서 IIN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 생각했듯이 인덕터의 전류 전압의 관계 소식에 의해서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IIN은 L1분의 1 V dt 이렇게 구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생긴 V인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적분을 하면 되는데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생각하는 게 더 간편하겠죠. 지금 여기 t 이퀄 제로까지 여기 t가 이제 제로보다 작을 때까지는 t가 제로보다 작을 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0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ii는 L1분의 1 제로 dt니까 0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전류값이 0까지는 이와 같이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t가 제로부터 T1까지 이렇게 알파 T로 올라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In이라고 하는 값이 L1분의 1 여기에 올라가는 게 알파 T였으니까 알파 T dt 이것을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 적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L1분의 1 2분의 1 알파 T 제곱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2L1분의 1 알파 T 제곱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포물선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T1까지는 이와 같이 이렇게 포물선의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T가 이제 T1보다 더 크게 되면 이게 V1이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T가 T1보다 이제 더 크게 되면 ii는 L1분의 1 하고 일정한 V1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 V인 대신에 V1을 집어넣으면 V1 dt 하게 되면 이게 일정한 값이니까 적분하게 되면 L1분의 V1 t라고 하는 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그릴 수가 있고 그때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L1분의 V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덕터는 에너지 저장 소자인데 그런 저장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덕터가 이제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전류와 전압이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전력, 파워, P라고 하는 것은 뭐 VT, IT,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 파워잖아요. 그리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와 같이 파워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VT, IT였으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때 이제 인덕터의 그 전압, 전력 소식에 의해서 VT 대신에 LDIT, DT하고 IT 갖다 이렇게 쓰면 이와 같이 수식을 쓸 수 있겠죠. 이 수식에서 가만 보면 DT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LDIT, DT, I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면 제로에서 T하고 L이라고 하는 값은 일정한 값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고 IT하고 DIT 그러니까 ID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한 거니까 우리는 뭐 적분하면 2분의 1 Li 제곱 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즉 우리는 2분의 1 Li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캐퍼시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 CV 제곱 이랬었는데 그런 비슷한 모양의 수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인덕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그거의 등가 인덕턴스 값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는 지금 같은 경우 L1, L2, L3 세 개의 인덕터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의 등가 인덕턴스 값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IX, VX에서 전압을 걸어놓고 거기에 IX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면 이게 등가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 뭐 흐르는 전류값 L1, L2, L3에 흐르는 전류값은 일정한 값이죠. IX라고 하는 게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그런다면 L1에 걸리는 전압은 L1 DIX dt 이와 같은 극성을 가지고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L2에도 똑같이 쓸 수 있고 L3에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루프를 이렇게 하면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Vx라고 하는 값은 L1에 걸려 있는 전압, L2에 걸려 있는 전압, L3에 걸려 있는 전압을 다 합친 게 되겠죠. 그래서 Vx는 L1에 걸려 있는 전압, L2에 걸려 있는 전압, L3에 걸려 있는 전압을 합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DIX, DT가 똑같으니까 뒤로 빼면 L1 플러스 L2 플러스 L3 DIX, DT가 되는 거니까 요 세 개를 들여다본 거를 등가 인덕턴스 LEQ라고 쓰겠어요? 그러면 LEQ, DIX, DT니까 이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하고 이제 같다 하는 게 이제 등가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L3가 LEQ하고 같다. 그래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LEQ라고 하는 값을 세 개를 합치면 된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등가 인덕턴스라고 하는 값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덕턴스 값을 다 합치면 등가 인덕턴스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저항에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렬 연결된 인덕터의 등가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회로를 가져왔어요. 이 회로에서 보게 되면 두 개의 인덕터 L1과 L2가 있는 거죠. 이거의 등가 인덕턴스를 구한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전압을 걸고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L1과 L2는 이제 전압이 같아요.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류가 이제 동일했었는데 지금은 전압이 동일하다. 거기에 이제 전압이 동일할 때 여기 L1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게 되면 L1분의 1 VXDT, VX라고 하는 전압이 일정한 값을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L2라고 이제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로 L2분의 1 VXDT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때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들어온 전류는 나간 전류와 같다 하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들어온 전류 IX라고 하는 값은 L1을 통해서 나간 전류 이와 같은 값, 그리고 L2를 통해서 나간 전류값 이와 같은 값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공통적인 거를 이제 빼내게 되면 적분 VXDT를 빼내게 되면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가 이제 등가 값으로 생각을 한다면 L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니까 LEQ라고 하는 게 이제 등가 인덕턴스 값이에요. 등가 인덕턴스 분의 1 VXDT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수식이 같아야 되니까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이 LEQ분의 1하고 이제 같으면 되겠죠.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L2Q분의 1은 L1분의 1 더하기 L2분의 1 이와 같은 수식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은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저항에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 연결된 저항의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것하고 비슷한 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인덕터를 포함하고 있는 회로를 해석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